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요 표지에 나오는 이 표지가 지금 길이에요. 이 제목이 전법의 길, 익산성지, 대종로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이제 이 길의 중요성, 대종사님께서 설법을 하러 종법실에서부터 이렇게 다니셨던 이 길의 가치를 우리가 소중히 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길의 연장선인데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행가, 보통 우리가 행가라고 해요. 행가. 가가 이 가마가자라고 알고 있어요. 옛날 임금이 다니었던 것을 행가라고 했는데, 대종사님이 어디를 이렇게 총부해서 뭐 경성을 간다든지 부산을 간다든지 이걸 행가라고 하셨어요. 어른이 어딜 간다고 해서 쓰신 말인 것 같은데, 마땅한 말이 없어서 저도 이 말을 씁니다. 그냥 행가라는 말을 씁니다. 옛날 임금의 행차가 행가예요. 소태산 법가라고 할까 그냥. 하여간 이게 참 이름 짓기가 좀 그래요. 근데 자, 그러면 대종사님이 주로 이제 지금 경상, 지금 서울이죠. 서울, 부산, 뭐 또 영광 이런 데를 가려고 하면 어디를 사용했냐면 이리역을 이용하시죠. 내릴 때는 이제 황등역에서도 내려서 오시고 그래요. 황등역에서 내려서 이렇게 그 황등역 옛길을 따라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항상 보면은 산을 타면은 산의 정상만 다 사진 찍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만 기억해요. 근데 사실은 산은 올라가는 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익산 총부에서부터 이리역까지 가는 그 길은 우리에게는 소중한 길이에요. 그리고 옛날 길이 있어요. 옛날 길. 그게 이제 이리에서 좀 이쪽에서 오래 사시는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 길이 어떻게 있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죠. 제가 21쪽 보면 이 사진에 보면 21쪽 보면 여기 이렇게 사진 보면 제가 대종사 행가 및 장이 행렬길에서 옛날 길 표시 좀 해놓은 거 있는데, 자, 언젠가는 저하고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근데 전체는 못 가신 것 같은데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 이리역으로 가는 길은요, 익산 총부에서 새말, 지금 저기 신동, 우리 때는 파출소라고 하는데 지금 지구대라 하나요? 신동 지구대 있는데, 그 다음에 쭉 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앞으로 지나는 옛길 있었죠. 일부 지금 아파트로 이제 편입돼 버렸어요. 그리고 일부 또 남아 있죠. 여기를 지나서 벽돌막, 지금 1.209 여기 지금 도덕대학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그러죠? 도덕관, 원광대학교 도덕관 있죠? 그쪽을 거쳐서 지금 1.209 거기가 벽돌막이에요. 거기를 거쳐서 지금 남중교당이 있는데 앞에 옛날에 남중리를 거쳐서 쭉 가서 지금 우리는 대전사거리라고 하는데 거기를 거쳐서 지금 현재 역전보화당 있는 사거리 그걸 거쳐서 역으로 대충 그런 길을 따라가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종사님이 다녔었던 교화 여정이라고 생각하면 그 길도 우리에게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전에는 아무 나에게 대화를 안 해줬지만 이게 대종사님이 다니셨던 길이구나 하면 나에게 이야기가 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소중해요. 왜 그러냐? 소태산 대종사가 이 길을 따라서 이런 대도를 굴리셨어요. 이 길을 통해서 다니면서 재생세를 펼쳤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옛길을 우리가 알아야 그 길을 나중에 다 사라질 수 있어요.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야 일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이야기가 됩니다. 소중한 곳이 됩니다. 하나씩 사라져요. 또 중간에 이리역 근처에 대타원 이인화
선진의 집이 있어요. 이걸 전주여관이라는데 한 번 제가 여기라고 말해준 적이 있어요. 그걸 구매하고 쑥 들어가갖고 예. 저보고 넘어가갖고 문 따라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높아서 제가 체력이 안 돼요. 농담을 한 거고. 하여간 여기가 바로 대종사님이 이리병원에 입원했을 때, 돌아가실 때 이리병원에 입원하실 때 사람들이 여기서 대기해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역에서 나오면은 거기 거쳐 잠깐 쉬었다가도 가기도 하고, 그랬던 공간이 됐던 것이죠. 이걸 머릿속에 이제 그려놓고 이제 봅시다. 그러면 대종사님은요, 이렇게 이력하고 내릴 때는 가끔 이렇게 황동역에서 내려요. 근데 이제 이게 황동역에서 내리잖아요. 그럼 이력에서 내린 것보다 좀 차비가 덜 든가 봐요. 조금 덜 들겠지. 얼마 안 될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그 돈을 대종사님께서 오셔서 당금으로 내고 그러셨대요. 대종사님. 전략해서 내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황동에서 이렇게 왔다가 한번 올 때마다, 아, 대종사님 여기서 도치마을, 익산 총구까지 걸어오셔서 나머지 전략된 돈을 당금으로 이렇게 내셨는데, 그 생각 항상, 황동 가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종사님께서요, 생각보다 많이 경성에 가십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건 아닌데, 그리고 가면은 어떨 때는 막 20일 이상도 있고 상당히 오래 계시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계산을 해보면 한 100여 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리고 영광을 가려고 하면은 장성역에서 내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송정역에서도 내리기도 하고, 그 송정역이 내리기 시작해서 해서 송정리 밥상 같다라는 법설이 등장하기도 해요. 송정리 이거 하면 송정리 사람들은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의미를 잘 살려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주로 기차 타실 때는 3등칸, 그런 게 옛날에는 이게 차별했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건 어떻게 말하냐, 새마을호 새마을호가 아니라 KTX도 이렇게 있고 일반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도 있는 편이 있네요. 이게 옛날에는 거기에 1등칸이고 2등칸이고, 근데 지금은 전체가 KTX를 타든지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근데 대종사님께서 3등칸에 주로 타셨는데, 대종사님이 이렇게 기차에 타시면 다들 펄떡펄떡 일어났나 봐요. 그리고 이렇게 어디를 가시면 이렇게 앞길이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 아우라가 좀 계셔서 그런가. 그러셨다고 하고, 대종사님 기차 타시면 항상 신고, 이 기차가 종점까지 무사히 다 가도록 신고 올리시고, 화장실에 가서 어느 때는 불결하면 직접 청소도 하고, 그러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densek에서 아무래도 이제 인력거, 얼마나 걸리나, 걸어서. 제가 이리역에서, 익산 총포까지 다니긴 해봤는데, 시간을 안 재봤는데, 그래도 꽤나 걸리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인력거를 대종사님도 가끔 타셨나 봐요. 근데 대종사님이 몸무게가 나가니까 인력거 끄시는 분이 땀을 뻘뻘 흘리고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대종사님 그렇다고 돈을 더블로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대종사님께 미안해 하셨나 봐요. 그리고 이제 이게 팔타운 황정신행님은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오면 이제 인력거를 자주 타고 탕에 대종사님께서 인력거 타지 마라.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다른 사람 땀을 이렇게 피땀, 시간을 피땀 흘리는 걸 너무 그걸 이렇게 신세지면 결국은 뒷날 나도 그럴 날이 있다. 그런데 이게 꼭 이게 진짜 그러냐 안 그러냐 떠나서 공감하는 거죠. 타인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는 공감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대종사님께서 어느 날은 기차를 타고 가시다가 화장지를 챙기지 못하셔가지고 손수건만 있었던 거예요.
갖고 이제 손수건으로 이제 해결하시고 그러면서 제가 다 이런 거 보고 참 대종사님 예화 설교를 쓰는 거예요, 이게. 근데 뭐냐면 우리 상시응용주의 2조에 보면 응용하기 전에 응용 형세를 미리 보아 연막을 주의하십시오. 요 예화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한테 준비가 안 되면 그러니까 어디 가면 준비 미리 이렇게 다 챙기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곳 이 공간 그러니까 이 중앙총부에서부터 이리역까지 가는 이 길 황등역 봅시다. 황등역에서 내리면 처음에 허리다리를 건너가요. 사진 한번 보내주셨죠? 그 옛날 황등 그 소풍 가는 그러니까 물이 쫙 있고 하는 그 댐같이 이렇게 댐이 아니라 보죠, 보. 그러니까 이렇게 제방이라고 해야겠네. 제방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물이 나가는 길이 있는데 첫 번째 황등 쪽에서 오면은 허리다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도치동 지금 총구 쪽에 보면 물문다리 그러니까 물이 두 간대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황등역에서 내려가지고 지금 황등역 있죠. 있는 게 그대로예요. 황등역도 가보실 필요 있죠. 가서 내려가지고 허리다리 거치고 그 다음에 물문다리 거치고 지금 도치동 지금 도치마을 지금 익산 총구로 오이는 그 라인이고 자 지금 이제 이리역을 가다 보면은 이제 가다 보면은 우리가 가면서 새겨야 될 곳이 하나가 남중리 소나무예요. 자, 남중리 소나무인데 이 책 118페이지 펴보세요. 118. 지금 대종경 부치품 20장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하고 처음에 이 초고하고는 그 양의 차이도 많이 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저같이 118쪽에서 119쪽에 있는 처음에 대종사님의 법설이 기록된 초록 요 법설을 항상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읽어볼 수는 없고, 내용인즉슨, 이게 이제 경성 출장소, 그 당대 경성 출장소, 그러니까, 창신동 회관이라고 했어요. 자, 처음에 이제 서울에 생긴 첫 번째 교당이에요. 여기에 교무로서 이춘풍 선생이 갔는데, 건강에 이상이 오셔가지고, 거기 계실 수 없게 돼요. 그런데 그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대종사님께서 경성에 올라가는데 이때 이제 이제 동행을 할 거 아닙니까? 동행을 이제 같이 하고 갔을 때 전은광과 그때 불법연구 회장이었던 조성광이 같이 가요. 조성광 선생님이 이제 본인의 사가로 가려고 하는 것이고, 전은광은 메시고 이제 갔다가 이제 오는 거죠. 그때 이 남중리 언덕이라고 하는 현 남중교당 부근인데, 이게 설이 많아요. 그러나, 120쪽 보세요. 지금 추정하는 거예요. 그때 소나무가 총부로 옮겨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대화로 시작되는 거니까, 그때 소나무가 어디 있었냐라는 논의예요. 이게 지금 남중교당에 걸려있는 사진이에요. 그려놓은 건데 이때 여러 사람을 통해서 추정을 한 거예요. 그게 보면 현 익산 세무서 알죠? 그리고 현 국토관리청 알죠? 그것보다도 남중리 소나무는 그 앞쪽, 그러니까 길에서 더 가까운 쪽, 남중교당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어느 정도에 있는 거예요. 남중교당 옥상에 올라가고 이렇게 보면은 현행 국토관리청보다는 오른쪽이 되겠네요. 국토관리청보다는 오른쪽 어딘가 앞쪽에 옛날에
이 노송들이 있었대요. 가서 여기다고 찍어줄 수는 없지만 그 근처는 찍을 수 있습니다. 요 사진을 가지고 가셔서 대충 한번 제가 한번 가갖고 저 일대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이것도 그 길을 가면서 우리가 한번 이 법문을 그대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대정경 불지품 20장하고 이 법설의 원본인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는데 이 내용이 이론상에 대한 정말 다양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 테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있냐면 조선솔 수3조가 보기 좋게 서 있으니 조선강은 찬탄하며 이를 익산본관에 옮겨놓으면 좋겠다는 감상을 표한다. 이에 대종사는 생각이 좁다며 생각을 넓히어 작은 집과 좁은 집을 뛰어넘어 큰 살림을 하라고 말씀한다. 그러니까 그 내용 중 한 단락입니다. 현재의 유형, 형태가 있는 존재가 참 그대가 아니다. 익산 회관도 변천 있는 집이요, 김제 원평의 집도 국한 있는 살림이요, 현재 그대도 존멸에 윤회하는 것이니, 여기 그대로가 아니라 그대도입니다. 변천도 국한도 존멸도 없는 그대의 집. 이야, 이거 멋있는 표현이잖아요. 변천도 국한도 존멸도 없는 그대의 집. 그대의 살림, 참나를 찾아 장존불멸의 영생락 나왔습니다. 얻으라. 하시며 사람이 다 우주의 큰 집과 무궁한 살림과 위대한 자기를 가졌지만 출생 이후 자행자지에 그치고 탐진치의 욕심에 끌려 좁은 집, 작은 살림을 차지하게 되며 작은 자기, 작은 집 나왔고 작은 살림 나왔고 좁은 집 나오고 그죠? 작은 만들어 스스로 구속하며 태우니 송강은 이 집을 찾고 살림을 회복하여 진정한 송강을 발견하여 구고한 인간 환멸의 생애를 놓고 큰 우주의 본가에서 초인적 생활을 하라고 당부한다. 이런 이 원문은요 더 아주 좋아요. 한번 가서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가다 보면 가다가 남중리 소나무 남중교당 인근에서 이 법서를 반드시 준비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간곡히 청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07 법문입니다. 이게 지금 07 법문이 인과품 18장에 나와요. 어디냐면요, 잘 아시는 데인데 몰라요. 어디냐? 지금 원광사 맨날 가시잖아요. 원광사 이렇게 원광 효도 병원으로 넘어가는 거기 원광사 있죠. 그 원광사 그 건물 좀 옆에 그게 바로 정공칠 집이에요. 정씨예요, 정씨. 저희 학교 다닐 때마다 그 건물 우리가 보고 살았으니까. 근데 이 정공칠은 어떤 분이냐면, 요즘으로 말하면은 복덕방이라고 해야 되나? 요즘 복덕방이라고 뭐라고 하죠? 부동산 중개 이렇게 해주는, 그렇게 봐야 맞을 거예요, 그게. 그게 처음에 이분이 인품이 좋으신가 봐요. 이렇게, 인간관계가 좋으니까 이렇게 거래를 하려면 양쪽에 인간관계 좋아야지. 그래야 양쪽에 다 거래를 한쪽만 털어줘도 안 되잖아요. 거래를 해서 우리가 거래가 잘 되면 그 중에 일부 이렇게 수입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여기 보면 오타원 이청춘 청구에 총부를 세워놓고 안 되니까 이청춘 이분이 장씨의 재산을 내서 논을, 그러니까 희사해서 그 돈으로 70두락이라는 걸 희사해서 이 근처에다가 다시 논을 이렇게 바꿔서 사잖아요. 이때 이분이 관여를 한 것 같아요. 이 동네 다 잘 알아야 하잖아요. 엉뚱한 사람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제가 있기로는
익산군 팔복면 오상리, 그러니까 지금 임상동 오동길, 임상동 오동길 근처에 그 농지를 이렇게 이제 대토해서 바꿔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공칠은 농작인들을 불법 연구에 소개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원활히 처리했고, 일제 말기는 정말 일제가 공출이 엄청 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원활하게 그 식량 확보를 하는데도 도움을 줬다고. 말 들어보면 그 지나가는 길목을 막고 어떤 것도 갖고 잡히면 다 공출로 뺏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 2시, 3시에 몰래 가져와가지고 총구, 창고 막 이런 천장 같은 데다가 이렇게 안 그러면 다 뺏겨서 굶어 죽는데. 우리 생각엔 그거 좀 두면 안 돼. 그게 아니라 굶어 죽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일제강점기 때 특히 말 때 그랬다는 거예요. 이때도 이 전공칠이라는 분이 많이 도움이 됐다. 그래서 이게 추정하는 건데 이게 이름이 공칠이잖아요. 이게 공중할 때 공. 거기 7이에요. 이게 공이 7이고 공적인 일이 7할, 사적인 일이 3할 정도 대종사님이 평가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참 공적인 일이 7할이고 그렇게 해서 07이라고 했지 않을까라고 법령이 추정을 합니다. 이게 박영덕 교무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타당한 것 같아요. 그럼 그 집을 알면 그 집에 표석이라도 하나 서져 있으면 우리가 이 대종경 인과품 18장의 대상이죠. 근데 왜 이게 되냐면 앞에 봅시다. 대종사님께서 대각전에서 법설을 하고 있는데 이 전공칠 이분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나 봐요. 그러니까 눈에 딱 보이니까 대종사님께서 이분을 상대로 법설을 하시는 거예요. 인과 얘기를 하고 계셨나 봐. 그러다가 딱 오니까 대종사님 참 그런 거 계신 것 같아. 딱 오니까 거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인과품 18장 내용입니다. 저 07일을 보라. 이리역에 내리면 몇 층 양옥이 질비하되 그 집에 감히 들어가 볼 생심도 못하고 이리역에 그때도 건물들이 이런 집보다는 훨씬 좋은 집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 찌그러진 자기 집에만 찾아들지 아니한가. 이것이 곧 자기가 지어놓은 대로 가는 신뢰이며 지어놓은 그대로 받는 표본이라 라고 인과 신뢰로 전공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분이 성은 정씨고 본명은 영호고 원기 20년 9월 10일 이명진 일산 이재천님 아들의 연원으로 입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도님이에요. 우리 선배님이세요. 우리는 07이면 안 됩니다. 전공칠님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가 07이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분은 키가 크고 수염도 보기 좋게 나고 점잖게 잘생겼으며 거처하는 곳이 송대 뒤 지금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어디냐면 지금 옛날 여자 요양원 입구 원강사 들어가는 길가 바로 그 근처에 알 수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이 익산역하고 관계된 곳으로서 전공칠 집도 있다. 이것도 좀 생각이고 자 가다 보면은 또 대종사님이 이제 이력을 가다가 보면은 가는 길가에 지금 이리고등학교가 있어요. 있죠? 이리고등학교 있죠. 제 모교. 제 이리고등학교 나왔는데 거기 옆에 동중이 있어요. 지금 동중 옮겼어요. 근데 옛날에 동중이 있었어요. 그 동중이 그 당대에 쉽게 말해서 학교지만 어떤 이리 지역에 그냥 이렇게 운동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투대가 열립니다. 투대. 근데 이게 대종사님께서 어디도 가보시냐면 지금 이리농고 있죠? 이리농림학교. 이게 이리농림학교가 1922년에 세워지는데 이 이리농림학교에서 뭐가 되냐면 위생 전람회에 관람을 하십니다. 이게 원기 19년이니까 1934년 일인데, 그러니까 축산 공진회
그러니까 열리는데 그 중에서 위생 전람회에 관람을 했어요. 옛날에 위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위생이라는 게.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어디에요? 지금 1위 고등학교 자리 여기에서 소싸움이죠. 투대의 그 결승전을 관람하십니다. 근데 이때 산업부 소가 투대 나가서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상금 70원을 타게 돼요. 이게요, 우리 현재 기록돼 있어요. 우리 기록물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재밌어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한번 이것도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10월 22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페이지 151쪽에 보면 원기 20년이라고 써져 있죠. 이거 잘못했습니다. 원기 19년이고 1934년입니다. 이렇게 꼭 책을 쓰면 이렇게 잘못돼요. 잘못 쓴 겁니다. 그러니까 원기 19년, 이게 1934년 10월 22일은 일이 축산공진회의 말일, 리오, 겸하여 본회 산업부 농우가 출전한 투대의 결승전을 하는 날이므로 본 총부에서는 대종사님을 배종, 모시고 남녀 대중이 출동하여 농림학교 위생 전람회 등을 구경하고 투장까지 가서 소싸움을 구경한 바 우리 소는 을조에서 1등하여 70원을 받게 되니 1등은 그 소싸움 잘하는데 탐복하였다. 서경에는 대종사님 이하 1동이 7대의 자동차에 나누어 타고 청년 1동은 도보로 소를 끌고 북장구를 치며 환희한 가운데 귀관하다. 총부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요, 차를 7대나 빌려가지고 카퍼레이드를 하면서 총까지 오신 거예요. 북장구 치고 막. 이 소가 그게 지금 말하면은 그 종소 있죠. 시소로 봐요. 이게 대종사님께서 이 소가 얼마 뒤에 전주에서 열린 박갈기 대회에서도 1등을 해요. 이 소가.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이 소를 칭찬하면 너는 축생으로 태어나서 먹을 것도 술을 먹고 입을 것도 가죽 그대로이나 사람보다 무화봉공을 더 잘한다라고 그 희생정신을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죠. 그리고 너의 희생정신으로 농사를 잘 지어 빚도 다 갚았으니 우리 회상에 끼친 공덕이 어찌 없어질 것인가 후생에 큰 복을 받을 것이라고 치하하고 후에 그 소가 죽게 돼요. 이제 어디 다른 데 팔려갔는데 죽었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묵념하고 추도식을 올리며 아마 후생에 우리 회상에 와서 더 큰일 할 것이라고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나면서 참 투대가 대종사님 재밌어. 7대 차 빌려갖고 카페레이드 하고 나는 잘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면이 대종사님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종사님이 그러면 기차만 타고 다니신 게 아니고 비행기 타고 옛날에 목천포 비행장 가보셨죠? 그러니까 그 여의도 비행장에서 현재 목천포 비행장 이게 장소가 김제시 공덕면 저산리 동자마을이죠. 이런 이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때 내리셔가지고 보화당에서 잠 쉬시고 총부로 오셔서 법설을 하세요. 비행기 타고 오신 법설을 하는데 그 법설이 뭐냐면은 우리 심고하고 관련이 있어요. 결정된 심고 있죠. 결정된 심고. 그러니까 이 비행기를 타면서 이런 거예요. 비행기자 한번 이 교재 153쪽 보세요. 무슨 일이나 처음 시작할 때, 즉 결정을 하기 전에는 정신이 복잡하고 따라서 어찌할 것인가 하고 걱정과 근심이 되지만은 정의에 굳은 신념을 가지고 한번 하기로 작정한 이상에는 근심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 설사 어떠한 불행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람 앞에는 슬픔과 고통이 없을 것이다. 그와 같이 그대들도 매일매일 온갖 경계를 접촉할 때 경거망동하지 말고 항상 정의에 굳은 신념을 가지고 안심 안정할 줄 안다면 자연 고통과 공포가 없어질 뿐 아니라
죽을 고비를 당할지라도 그 마음이 초연할 수 있다라는 설법의 소재로 삼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교화하시기 위해서 전법하시기 위해서 다니셨던 길에 이러한 관련된 그 장소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그 길을 따라 걸으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송정리 밥상 나오잖아요. 이것도 대종사님께서 영광에 가려면 익산역에서 쭉 가시네. 장성에서 주로 내려요. 장성에서 내려서 가셨던 길을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제가 책에다 써놓았는데 언제 한번 그것도 한번 가볼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또 어느 때는 송정리에서 내려서 가세요. 또는 송정리 가서 기차를 타고 올라오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장성에서 기차 타고 올라오시고 하는데, 이 송정리에서 하시면서나 그게 이제 송정리가 그때만 해도 이제 호남선에 이제 역이 생기니까 뭐 이제 이렇게 숙박시설 생기고 막 하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그 모르는 사람들이 밥 먹고 가자니까 음식 스타일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대중 입맛 어느 선에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맛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 그 가끔 우리가 어디 그런 데 가면은 약간 이렇게 전문으로 맛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허기 달래는 정도에서 맞춰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빨리빨리 이렇게 이동하고 하니까. 근데 대종사님이 그런 요리를 별로 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꼭 송정이 그가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동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런 음식을 됐던 건 것 같아요. 이걸 놓고 대종사님께서 반찬 가지 수는 많은데 당신 입맛에 딱딱딱 맞는 것이 없다는 소리죠. 이게 뭐 말을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쓸 얘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강평 같은 거 할 때 꼭 강연한 것이 송정리 밥상 같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것. 이것도 대종사님께서 교화를 하시기 위해서 내왕하는 그 길에서 이루어진 소재다. 이런 것들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대종사님이 다니셨던 길도 그 공간에 법문의 소재도 되고, 또 거기서 또 관련된 어떤 이야기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그 길을 걸으면서 이게 우리 대종사님과 우리 선진님들이 걸어 다니셨던 길이다라고 우리가 느껴야만 그 길은 가치 있게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없어져도 그만, 있어도 그만,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길도 어느 때는 한 번씩 우리가 걸어가 보면서 관련된 또 이야기 또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한 순례, 우리가 순례할 수 있는, 대종사님 법설이 항상 살아있는 그 순례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